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소연이 네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민규 씨 말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가 알아서 결혼하자는 말인 거지? 맞아. 부모님이 도움을 못 주실 것 같다고 해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 부분 괜찮겠어? 괜찮냐니? 아니, 네 친구 중에 체리민가 하는 친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사줬다고 엄청 자랑했었잖아. 근데 소연이 너는 괜찮냐는 거지.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시댁에서 집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체리미 얘기 가끔 들어보면 그것도 엄청 눈치 보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서 돈 벌어서 집 사면 되는 거잖아. 제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자 남친이 많이 놀란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소소히 절약하면서 살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더 대단한 거잖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친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친이 먼저 알아서 우리 스스로 결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기에 괜시레 남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집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결혼 준비 관련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 니들 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럼 좀 힘들 텐데 괜찮겠어? 민규 씨가 그러자고 먼저 말 꺼내더라고. 아마도 민규 씨네 집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그래도 처음부터 양가 도움 없이 하면 많이 힘들 텐데 우리가 얼마라도 좀 도와줄게.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민규 씨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즘 집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니고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까지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라 많이 힘들 텐데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도와줄 돈 있으면 엄마 아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민규 씨가 먼저 양가 도움 없이 하자고 한 건데 우리 집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 제가 괜찮다고 엄마를 위로했지만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그 뒤에 우리는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상견례 날도 남친 어머니가 기특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모 도움 받으려고 안달이 났다고 하던데 우리 민규랑 소연이는 속이 꽉 찼다니까요. 어쩜 이래도 책임감이 강한지 모르겠네요. 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알아서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그렇죠. 둘이 척척 알아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약간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한시름 덜었다는 그런 안도의 웃음인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상견례도 했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 뵈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민규한테 시간 좀 내보라고 해봐. 알았어.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말 꺼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잘했네.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연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당연히 결혼 전에 인사드리고 오는 게 맞는 거지. 가는 김에 우리도 내려갈까 하니까 미리 날짜 말해줘. 알았어. 민규 씨랑 상의해보고 날짜 말해줄게. 그렇게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엄마 말을 전달했어요. 민규 씨,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뵈러 갈 건지 물어보셨거든? 맞다. 할머니 할아버님 찾아뵙기로 했었지?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다음 주 토요일은 별일 없으니까 그럼 그날로 하자. 부모님도 같이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친도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엄마가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께서 미안한 듯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손녀 배필이 온다고 하길래 내가 직접 밥 한 끼 해주려고 했더니 혹시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못했지 뭐야. 미안해서 어째 그래. 제가 원래 아무거나 다 잘 먹는 편이라 나중에 차려주시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음에는 꼭 밥해서 차려줄게. 근데 여기도 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곳이라 맛이 꽤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얼굴에 연신 웃음을 머금고 남친과 저를 바라봤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제가 첫 손주이다 보니
애틋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식사를 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주차를 하던 중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집이 엄청 좋은데 집이 2층 집인 거야?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왕 짓는 거 2층 집으로 지으셨더라고.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부모님도 자주 와서 관리해주고 계셔. 난 시골집이라고 하길래 그냥 흔히 보이는 그런 시골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집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소연이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네 유지신 거야? 동네 유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땅이 많이 있으시다고는 얼핏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거라 나도 잘은 몰라. 암튼 확실한 건 두 분이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돈은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정원도 이렇게 넓은데 이걸 할아버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야? 정원? 정원은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던데. 뭐? 정원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엄청 부자신 거네. 그렇게 부자는 아니셔. 부자가 아니신데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하다고? 그게 나중에 아빠가 은퇴하시면 내려와서 사신다고 집을 좀 크게 지으신 것 뿐이야. 그럼 나중에 소연이 니네 부모님이 이 집을 물려받으시는 거야? 남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물론 고모가 한 분 계시긴 한데 고모는 서울에서 사시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원래는 오늘 고모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고종사촌 동생한테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신 거야. 고종사촌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럼 엄청 부자인 거 아니야? 남친이 또다시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거든. 근데 유학 가 있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자 남친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남친이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이 유학 비용을 도와주셨다고? 내 대학 학비도 도와주셨거든.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 건 처음 봤어.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생활비까지 보태드리고 있는데 유학 비용까지 도와주실 정도면 엄청 부자신 거지. 어쩐지 아까 식당도 너무 고급이라 들어가서 깜짝 놀랐잖아. 무슨 시골에 그런 고급 식당이 있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혹시 니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 엄청 비싼 아파트지? 글쎄, 나도 가격은 잘 몰라. 남친이 무슨 도깨비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낡아 보이다 보니 가격이 얼마 안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친이 경제관념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집이 오래된 아파트고 워낙 낡다 보니 집값이 얼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졌는데요.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는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관념이 없는 남친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낡은 우리 아파트보다 새로 지어진 남친네 아파트가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남친의 생각을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친은 무슨 도깨비라도 본 것 마냥 선뜻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멍이 집만 바라봤습니다. 뭐해? 얼른 들어가자. 저기 저 나무들 말이야. 저런 것도 엄청 비싼 거지. 글쎄, 난 잘 모른다니까. 난 이런 으리으리한 집은 처음 와봤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 그럼 앞으로 자주 놀러 오면 되겠네. 우선 얼른 들어가자. 제가 남친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집안을 둘러보던 남친 눈이 다시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내 다녔던 곳이라 잘 몰랐지만 남친 눈에는 궁궐 같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잠시 집 구경을 하는 내내 남친이 감탄사를 연발했거든요. 여기 이 그림들도 비싼 거야? 글쎄, 이 그림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그림들로 걸어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할머니 친구분이 화가라 대부분 그분 그림들이야. 뭐? 할머니 친구분이 화가라고? 할머니 대학 동창분이신데 엄청 친한 분이셔. 우리 할머니는 그냥 취미로 미술하시는 건데 그 친구분은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거든. 할머님께서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오셨단 말이야? 목소리 좀 낮춰. 근데 그게 놀랄 일인가? 당연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하셨다고 했거든. 근데 그 시절에 대학이라니. 역시 니네 집이 엄청 부자인 게 확실한 것 같네. 그런가? 난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넌 왜 그렇게 소소하게 하고 다닌 거야? 명품백도 거의 안 하고 다녔잖아. 명품백 그런 건 다 집에 놔두고 다녔던 거야? 그때쯤 남친 눈빛이 오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추측일 뿐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집에 몇 개 있긴 한데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 난 이런 백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 제 말에 남친이 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신 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께서 제게 통장과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양가 도움 없이 니들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연이가 첫 손주인데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 이건 예전에 수연이 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니까 이거 결혼에 보태 쓰도록 해. 할머니가 주신 통장을 살짝 확인하다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방금도 우리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말했잖아. 이 돈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가 서운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 됐어. 이걸로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드셔. 제가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남친과 양가 도움 없이 하기로 약속을 했기에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서울로 올라가던 중 남친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께서 주신 통장 말이야.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었던 거야? 통장에? 그러니까 1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 뭐? 1억? 그러니까 그 통장에 1억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럼 그냥 받지 그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할머님께서 첫 손주라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 그럼 그냥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민규 씨가 양가 도움 없이 하자고 한 거잖아. 근데 그 돈을 받으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1억을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겠어. 근데 그 돈을 그냥 주신다고 하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좀 답답해서 하는 말이잖아. 남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기에 저 또한 순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불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아깝다 그런 말인 거지. 그 돈 있으면 신혼여행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고 전세대출 받은 것도 일부 갚을 수 있는 거잖아. 글쎄, 양가 도움 없이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때쯤 남친 행동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기에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요. 그제서야 잘못된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 남친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할머니, 할아버님이랑은 저번에 식사 같이 했잖아.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했던 거고 이번에는 친해질 겸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번에는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했으니까 넌 그냥 참석만 하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난 괜찮아. 그럼 날짜만 미리 말해줘. 제 말에 남친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까지는 남친의 꿍꿍이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채 저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친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랍스타 전문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꽤 비싸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들어가서 보니 남친 부모님과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가 가족들이 전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놀란 채 남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자 남친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전에 다들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모였는데 괜찮지? 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음식 시켜놨으니까 얼른 와서 앉아라. 그렇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남친네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돈을 많이 아낀다고 들었는데 음식을 추가로 끝도 없이 계속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휘둥그레진 채 멍에 앉아 있었더니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좋은 식당으로 왔는데 괜찮지? 남친 어머니 말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자 남친이 대신 입을 떼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수연이네 집 엄청 부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규 말로는 할머니, 할아버님 집이 그렇게나 으리으리하다며? 나중에 우리도 구경 좀 시켜줘라. 아, 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남친 가족들이 걸신 들린 듯 음식을 폭풍 흡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기괴해 보일 정도였기에
저는 넋을 놓은 채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람들 마냥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를 연신 반복했어요. 물론 그건 남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날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무슨 의식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친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밥을 먹는 사람들 모습이 그토록 무섭고 기괴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댔고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겁이 지난 것만 같던 순간 남친 어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살면서 랍스터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드라마 같은 데서 랍스터가 자주 나오던데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었잖니. 그래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소연이 덕분에 아주 잘 먹었다. 엄마, 그게 왜 소연이 덕분이야?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내 덕분이지. 그렇긴 하지. 이게 다 우리 민규 덕분이긴 하지. 암튼 소연아 잘 먹었다. 앞으로도 이 랍스터 좀 자주 사줄 수 있지? 이 사람아, 랍스터는 실컷 먹었으니 이제는 다른 걸 먹어야지. 뭐 한다고 랍스터를 또 먹으려고 그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말을 할 때는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남친 아버지가 버럭 외치자 남친 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당신 말이 맞네. 암튼 소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떻겠니? 아,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규 씨, 식사 다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계산 좀 하고 올게. 알았어. 얼른 다녀와. 그리고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얼른 계산하고 와. 남친 말에 순간 실수가 새어나오려고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룸을 나와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5번 룸 계산서니까 꼭 계산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쯤은 결혼을 엎을 각오로 그랬기에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나자 남친이 전화를 해왔지만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엄청 화났으니까 빨리 다시 와. 문자를 보던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와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난 음식에 손도 안 댔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계산해. 음식값이 200도 넘게 나왔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럼 나는 돈이 어딨다고 나보고 계산을 하래?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할머니가 1억을 주실 정도로 부자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계산을 해야지.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다는 그 돈 다시 받겠다고 말하면 안 될까? 그 돈 받으면 이 정도 랍스터는 평생 먹을 수 있겠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왜 자꾸 그 돈을 거론하는 거야?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자 남친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차피 너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네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렸는데 제발 다시 받는다고 해줘. 나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너도 오늘 우리 가족들 랍스터 먹는 거 봤잖아. 다들 랍스터 처음 먹어본 건데 좀 불쌍하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 돈 다시 받는다고 해줘. 그 1억이면 우리 가족들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는 마당에 시댁 가족들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시댁 가족은 누가 시댁 가족이야? 우리들이 결혼하면 너한테는 시댁 가족이잖아.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해? 결혼하려고 했던 건 네 본 모습 보기 전의 일이고 돈 1억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네 모습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 결혼하면 돈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그 1억만 가지고 오면 앞으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한다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이나 하지 마. 이제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까. 그리고 결혼식장 다 취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살면서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제가 남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 뒤에도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계속 해왔기에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바꿔야만 했습니다. 물론 남친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아빠가 냉랭한 표정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까지 내려갔고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빌어댔다네요. 하지만 미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언지를 해놓았던지라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를 하자 남친이 쫓기듯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 남친은 종적을 감춘 채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할머니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1억이 널 지옥 입구에서 구해낸 거야. 그런 놈하고 덜컥 결혼이라도 했어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할 뻔짜 아니겠어? 나는 더 보태줄 요량이었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그놈이 놀라 자빠졌겠구만 그래. 살다 살다 별의별 인간들을 다 보겠다. 할머니 말씀처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제 사연을 들으며 다른 분들도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